안녕하세요, 썰맘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생일날 가족들과 함께 꽤 유명하다는 식당에 갔어요. 멀리서 시누이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여기 엄청 맛있대. 다들 기대해. 밝게 웃는 시누이, 밝은 시부모님, 그리고 우리 부부.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그런데 걸어가던 중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현미? 고개를 돌리니 박현미! 제 심장은 순간 멈췄고 몸이 얼었습니다. 그 여자가 웃으며 말했죠. 어머, 얘 좀 봐. 지금 내가 말하는데 지나갈 거야? 저는 정색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비켜주세요. 우리 시어머님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누가 함부로 우리 며느리한테 그래요? 비켜주세요. 그 순간 그 여자가 입을 열었죠. 이 사람이 며느리라고요? 시어머님은 팔짱 낀 저를 끌며 말했습니다. 현미야, 얼른 들어가자. 그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진정됐지만 마음속 쓰라림은 여전했죠. 그리고 그 여자의 가족이 다시 찾아와 우리 테이블을 에워쌌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 집 며느리 맞아요? 옆에서 팔짱 낀 채로 물었고 시어머님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남의 가족 식사 자리에서 이런 걸 물으시는 거요? 현미는 우리 하나뿐인 며느리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무슨 신분 세탁했니? 도대체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쪽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때 시어머님이 단호히 말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그러자 전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끼며 지금 현미, 당신 며느리, 전 시어머니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 손발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죠. 현미야, 정말 그 말이 맞니?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님이 수저를 식탁에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죠. 이 사람이 바로 네가 찾던 과거 시어머니야? 그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그 여자는 신나게 떠들며 말했습니다. 역시 맞았네. 또 속이고 결혼했구나. 그 순간 옛 기억과 감정이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생일날에 잊을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저 친정이 없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안 오셨어요. 할머니가 말했죠. 현미야, 너만 믿고 살아라.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렇게 자랐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아무것도 못했죠. 그러다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현미야, 이렇게 있을 순 없어. 할머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살아야지. 너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서 취업하자. 같이 학원 다니자. 학원 비싸지 않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그 친구 말에 마음을 다잡고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마침내 자격증을 땄고 우리는 취업했죠. 어느 날 퇴근하려고 병원을 나서는데 남자가 서 있었어요. 현미 씨, 익숙한 얼굴. 병원 의료기기 납품회사 사장의 아들이었죠. 왜 여기 계세요? 남자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저 사실 현미 씨 그동안 기다렸어요. 뭐라고요? 혹시 시간 괜찮으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죄송해요. 저는 내성적이라 잘 모르는 사람과 식사 잘 못해요. 돌아서려는데 그 남자가 옷깃을 살짝 잡고 말했어요. 그럼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 되잖아요. 죄송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날 이후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올 때마다 샌드위치와 커피를 건네고 말없이 떠났죠. 현미 씨, 오늘도 힘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어요. 병원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현미 씨, 저 남자 혹시 현미 씨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글쎄요. 자꾸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저도 난감하네요. 동료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현미야, 너 몰라? 그 사람 우리 병원 의료기기 납품회사 사장 아들이야. 평판도 좋고 눈독 들이는 여자 많아. 근데 너한테 마음 있는 것 같더라? 뭐라고요? 진짜야. 다들 너 질투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있는데 너만 모르고 있네. 신기하다. 그날도 퇴근길 병원 밖에서 남자가 또 서 있었어요. 현미 씨, 제발 저랑 식사 한 번만 더 할래요? 이번엔 얼굴에 간절함이 묻어났죠.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남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현미 씨, 관심 있어서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좀 더 알고 지내주실래요?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식사하고 차츰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늘 외롭기만 했던 저를 잘 챙겼고 저는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현미야, 우리 결혼하자. 하지만 현실이 문제였어요. 오빠, 우리 집 상황 다르잖아. 부모님도 환경도 걱정돼요. 남자는 자신 있게 말했죠. 걱정 마. 내가 부모님 설득할게. 너 나만 믿어. 그 말에도 불안했던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그는 저에게 전 남편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죠.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죠? 전날 전적으로 결혼을 반대하셨던 전 남편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말끝을 흐리며 차갑게 맞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과 현실 사이, 믿음과 상처 사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딪히는 날이라는 걸.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전 남편과 헤어지겠다고 통보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전 남편은 말없이 매달리기도 힘들어 보였죠. 현미야, 미안해. 하지만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 말에 저는 안쓰러워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고 결국 부모님 허락을 받고 전 남편이 집을 나와 결혼했어요.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죠. 전 시어머니가 결혼 후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겨우 자리 잡은 거 다 망쳤어. 꼴도 보기 싫다. 혼인신고?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아보겠니? 남편은 그때마다 말했죠. 현미야, 혼인신고는 엄마가 좀 누그러지면 그때 하자.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하지만 그 말은 결국 재산 문제까지 복잡하게 만들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살겠다고 우긴 시어머니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불해졌습니다. 왜 그걸 안 했어? 그럼 이거도 해. 저는 믿었어요. 내가 노력하면 언젠가는 가족 마음도 바뀌겠지. 그러나 현실은 매일 오던 가사 도우미 아줌마도 오지 말라 하시고 집안일은 모두 제 몫. 남편조차 결국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만 했죠. 미안해.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니? 그 말만 남긴 채요. 마침내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돈 봉투를 던지며 외쳤죠. 사람이 웬만큼 맞아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네 수준에 더 수준에 맞는 사람 찾아가. 저는 그 봉투를 바라보지도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조롱에도 저는 단단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제 삶을 지키기 위해 몸도 마음도 부서질 듯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키기로 했죠. 현미야, 도대체 이게 뭐야?
친구의 눈물이 제 얼굴을 적셨습니다. 난 네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잘 살 줄 알고 연락도 못했는데 도대체 이 꼴이 뭐야? 저는 몸을 떨며 친구 품에 안겼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 지금은 울어도 돼. 하지만 다시 일어서야 해, 현미야. 그날 이후 저는 독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친구가 옆에서 계속 저를 챙겨주었어요. 현미야, 무너져도 돼. 하지만 천천히 다시 살아가자.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병원에서 한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현미 씨, 오늘은 괜찮으세요? 저는 싸늘하게 대꾸했어요. 그만 좀 해주세요. 저 이제 결혼 생각도 없고 부모님 문제도 있고요. 그럼에도 남자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럼 친구처럼 지내는 것만이라도 괜찮아요. 난 포기할 수 없어요. 1년 넘게 계속된 그의 마음과 노력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제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현미 씨, 우리 결혼할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죠. 정호 씨, 부모님이 저를 받아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현미 씨, 난 현미 씨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부모님께 인사드릴 날이 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저는 긴장으로 몸이 굳었어요. 앉으세요. 그의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지만 저는 엉거주춤 앉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놓이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현미 씨, 우리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던 어머니께서 놀라며 물으셨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니.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부족해서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 봐요. 그 순간 그의 여동생이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오빠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니가 우리 오빠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열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때 그의 어머니가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아들이지만 부족한 게 많아요. 그녀는 제 손에 젓가락을 쥐어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맛있는 음식 엄청 좋아해요. 앞으로도 괜찮겠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지금의 시부모님과 시누이였던 거죠. 집에 초대받아 시댁을 방문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잘 살다니? 전 남편 집을 처음 봤을 때도 눈이 희둥그레졌는데 그 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런 집에서 저 같은 이혼녀 며느리를 허락하시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 가족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고 우리는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진심으로 행복했고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 모습을 본 친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현미야, 너 사람 보는 눈이 있었구나?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났네. 다행이다. 네가 행복해져서 정말 다행이야. 그렇게 행복한 시간 속에서 하필 제 생일날 음식점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전 남편 가족들을 마주쳤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때 우리 시어머님이 날카롭게 물으셨죠.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도대체 이런 사람과 결혼을 했던 거니? 전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우리 시어머니에게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보고
우리 시어머님은 크게 웃으시며 말했어요. 땡땡 회사? 이런 회사도 있나요?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사장이라고 하던데요. 전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그 순간 신우이가 전 시어머니 앞에 서더니 깍두기를 살짝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그 바람에 전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호들갑을 떨었고 신우이가 또 물컵을 엎으면서 전 시어머니 발이 젖어버렸습니다. 이거 고의로 한 거죠? 전 시어머님이 신우이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고 저는 놀라서 벌떡 일어섰지만 시어머님이 먼저 일어나 전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식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우리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땡땡회사 사장입니다. 우리 변호사도 불러도 될까요? 전 시어머니 가족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땡땡회사 사장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 오시면 이야기하죠. 결국 전 남편 아버지도 쌍방간의 일이라며 꼬리를 내리셨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기 전 우리 시어머님은 전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셨어요. 한 번만 더 우리 며느리에게 함부로 말하시면 각오하세요. 그런데 우리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께서 평판이 좋으신 의사분들을 많이 아시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원장님, 혹시 땡땡 회사가 원장님 병원에 납품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의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인간은 살아서는 안 되죠. 힘든 세상 다 같이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땡땡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소식이 전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제게 연락을 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좀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병원들이 우리 제품 안 받겠다고 난리야. 부탁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한 번만 도와줘. 나 진심으로 사랑했어. 제발.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말씀은 똑바로 아세요.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 시아버님이 하시는 일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2번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전화하면 당신 회사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전 남편의 회사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사실 제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가족이 식사하던 중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하지만 왜 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솔직히 저 같은 며느리 탐탁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시어머님께서 잠시 생각하신 후 말씀하셨어요. 사실 너를 만나기 전까지 너에 대해 모든 걸 듣고서는 나도 많이 반대했단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나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내 자식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이기적이 되더구나. 그리고 잠시 멈추시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이셨어요. 우리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말이다. 네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고 있더구나.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담고 있는 것 같더라. 그 순간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더구나. 내가 사람들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시어머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조용히 시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남편과 서로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먼저 조용히 말했죠. 사실 그동안 굳이 말 안 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남편이 이어서 말했죠. 사실 우리 친부모님이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때 돌아가신 부모님의 친구였던 지금의 우리 부모님이 장례식장에 있는 우리를 보고 바로 입양을 결심하셨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어릴 때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친척들이 우리를 못 데려간다고 싸우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장례식장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떨면서 울고 있었죠. 그때 우리 엄마가 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꾸나 하고 꼭 안아주셨거든요. 남편을 바라보니 그는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도 한참이 지났지만 그때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께서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죠. 그날 장례식장에서 아들하고 딸이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자고 했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하게 가슴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살짝 미소 지으며 남편과 서로를 바라보셨고 저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다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죠. 그날 네가 우리 앞에서 얼마나 덜덜 떨던지 우리 딸 어린 시절 모습도 떠오르고 마음이 참 안 좋았단다. 하지만 널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딸이 엄마 아빠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언니처럼 봐주세요. 엄마 아빠가 아무 말 없이 안아주던 그때처럼 말이야. 엄마 아빠가 따뜻하게 품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울까? 그 말을 듣고 시부모님들은 스스로 많이 반성했답니다. 우리 딸 말이 맞더군요. 그냥 너만 바라보면 되는 거였구나. 참 좋은 아이. 그래서 시부모님은 기쁘게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 미안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부모니까 어디서든 기죽지 말거라. 혹시 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더라도 그때처럼 주눅들지 말거라. 알겠니? 당당하게 살아야 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비록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사랑해주는 가족이 생겼다는 것,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우리 가족 항상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지금처럼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연 듣고 계시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지 안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